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신분이라기보다는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 판례들은 엄청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흡연권자 그리고 흡연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차별을 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흡연권자들이 당연히 헌법소원 냈겠죠.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이건 당연한 차별인 거죠. 합리적 차별인 거죠. 즉 같은 건 같지만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것이 이제 정당성, 그러한 차별을 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당연히 흡연권자와 비흡연권자는 당연히 같은 그 같이 차별했던 같은 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흡연권자와 비흡연권자는 당연히 차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합리적 차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무기계약 근로자, 또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임금을 어떤 그 무리하게 차별을 심하게 두게 되면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 이거에 따른 업무량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기적 계약직이다, 뭐 비정규직이다 라고 해서 하는 업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차별을 둔다면 그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봐왔는데 대부분 남녀 간의 그러한 평등, 또 뭐 종교적 차별,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런 거에 의한 평등의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등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게 사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렇게 이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한번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왜냐면 정치에 있어서는 대부분 우리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이런 선거에 의해서 대의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뽑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 표의 또 지방의원들, 이래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에 있어서는 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 대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번 뽑는다 이거예요. 근데 시골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만 명당 한 명을 뽑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40만 명을 한 명이 국회의원 대변을 하고, 이쪽은 10만 명당 한 명이 국회의원이 대변한다면 이 차이 4대 1이라는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내 표, 이 40만 명에 사는 40만 명 중에서 얘한 명은 표가 이 10만 분의 1의 표와 비해서 4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40만 명에서 한 명을 뽑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표의 등가성, 표의 가치가 4분의 1도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 헌법재판소가 4분의 1까지는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표의 등가성이 위배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위헌이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왔습니다. 3분의 1까지 왔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은 2분의 1까지, 즉 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표준 편차, 인구의 편차가 2대1 정도면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즉 어차피 지역마다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똑같이 100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행정구역마다 사람이 다 다르니까 똑같이 똑같은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인구가 4분의 1씩 차이 나거나 3분의 1씩 차이 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표의 등가성이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대1입니다. 2대1. 즉 아무리 많아도 20명에서 1명, 10만 명 중에서 1명, 이런 2대1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그 남부 3군 한번 보세요. 남부 기존에는 보은, 오천, 영동에서 국회의원 1명 뽑았습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까지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한 인구를 맞추기 위해서, 인구의 그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가 보은, 옥천, 영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괴산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대로 의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최저 14만에서 28만까지 요 사이에서 한 개 군이 만들어집니다. 14만 명 이상, 28명 이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 14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최고 28만 명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넘으면 분구를 하든지 아니면 딴 데 붙여야 됩니다. 근데 2대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14만 명, 최고 28만 명, 이 사이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 괴산, 보은, 오천, 영동이 14만 명이 안 돼요. 인구가. 14만이 안 되고 13만 6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즉 그 4천 명이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괴산의 한 3만인가 그래요. 괴산의 인구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 14만 명이 안 돼서. 이것처럼 정치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표의 등가성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의원의 얘기고요. 지방은 여러 가지 그 시군구가 인구 격차가 커요. 헌법재판소가 그걸 감안해서 지방의원은 4대1이라는 이런 등가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지방은 시군구마다 인구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4대1인데 국회의원은 2대1입니다. 14만에서 28만 사이에서 그 선거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이 위배돼서 위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선거구가 위헌이 되니까 국회의원도 다시 조정해서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기탁금 문제도 기탁금이 너무 높으면 선거에 나올 사람에 대한 참정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탁금 문제도 조금씩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은 1,500만 원으로 위헌 판정받아서 1,500만 원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차별성도 있고 해서 기탁금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정치 영역에서도 그런 평등의 원칙이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또 뭐로 되어 있죠? 경제적, 사회적 영역. 뭐 이런 건데,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는 글쎄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역에서 대부분 좀 들고 있는 게 국가와 국민, 일반적인 재산일 때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차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세 채권을 할 때 일반 담보 채권보다 국세는 무조건 우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국가는 더 우선하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채권에 있었어. 채권은 원래 평등해야 되거든요. 평등해야 되는데 국세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왜? 채권은 일반적으로 다 평등해요. 물권이 아니라. 민법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채권들은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다 동일하게 기준으로 의해서 해서 그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이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 비율에 의해서 배당이 됐는데, 국세는 뭐 무조건 우선한다 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위헌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국세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인 기준이라든가 그 압류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지를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나중에 설정이 됐더라도 국가의 채권이 우선한다. 뭐 그런 정도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사회적 영역으로 뭐 예를 들면 들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육 사범대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을 나온 그러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만 우선적으로 교육 공무원을 뽑는 그 90년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사범대에 나와야 그 교사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은 동일하게 다 같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사범대를 나오지 않아도 다 교원고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공립의 대학을 나오는 사람은 국공립 교사를 우선적으로 했었어요. 그런 제도는 이제 없다는 거죠. 똑같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이 교원고시를 보고 이제 교사의 시험에서 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그러한 차별은 이제는 다 없어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이런 이제 경제적, 사회적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은 상당히 이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시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뭐 북의 그 기존의 국적법에서 아버지의 그 국적을 따라가는 그런 제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 이제 폐지되고,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뭐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문화적 생활, 뭐 문화적 생활은 뭐 우리나라 이제 전통 문화, 뭐 이런 문화에서의 차별인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렇죠. 어떤 단체에만 뭐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아니면 전통 국악만 차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금지된다.
얘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 차별, 이것이 이제 판례가 엄청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의 원칙, 이 조항은 1항을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조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2항,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렇죠. 사회적 특수계급, 글쎄요. 이 특수계급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뭐 노예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 어떤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 우리 헌법에 이 조항이 가지고 뭐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런 뭐 신분제 사회도 아닌데 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어떤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러한 민주화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특수계급을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이 뭐 굳이 헌법에 이런 특수계급을 뭐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많이 합니다. 헌법 11조 2항. 왜냐면 뭐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굳이 뭐 특수계급은 지금 현재도 우리 특수계급이 뭐가 있죠? 없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그런 특수한 계급이 걔네들이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특수계급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헌법적 결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조항 헌법 11조 2항은 폐지를 하고 대신 뭐 이제 요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경제적 상위층, 하위층, 뭐 중산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차라리 그런 경제적 계급을 가지고 뭐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됐든 지금 그 경제적인 그러한 차별은 사실상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갑질 같은 거, 뭐 갑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별들을 뭐 헌법에 담자, 즉 경제적 계급, 그리고 불공정한 그러한 거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사실 근데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제적 계급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11조 2항은 한번 좀 보셨고요. 자, 11조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전이라고 하면 뭐 훈장 내지 포장이죠. 그 국가에 공이 있어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이제 훈장이나 영전을 주는데 이것은 그것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전에 11조 2항과 11조 3항은 어떻게 보면 11조 1항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계급도 인정하지 않겠다. 특수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11조 2항과 3항에서요. 특수한 신분, 특수한 권리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11조 2항과 3항 굳이 뭐 헌법에 없어도 사실상은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이양과 사망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그 영전을 받은 자, 영전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이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이 영전의 세습을 금지를 하면서 특수 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만약에 이 영전이 후세까지 간다면 이러한 특수 계급이, 특수한 신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권지를 인정해 주게 됨으로써 향후에 미래에 그 특수계급이 창설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막겠다, 사전에 막겠다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 그렇다고 다 이제 이 영전을 뭐 당의 영전에 대해서 이제 당의 그 사람에게만 인정을 하는데, 그 영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세습을 부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영전으로 인해서 어떤 조세를 감면해 준다, 또는 뭐 형벌을 감면해 준다, 또는 뭐 자손들에게 어떤 특진을 시켜준다, 이러한 특권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렇지만 그 영전의 그 지급이나 유족에 대한 보훈, 이런 것들은 국가 보훈 차원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독립 유공자나 유족에게는 사실상 국가 보훈적 견지에서 연금 이런 걸 차별하고 있거든요. 차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뭐 전물 군경, 그리고 유가족, 이런 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뭐 10% 가산점 준다, 또는 그 상위 군경들 뭐 5% 가산점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냐면요, 잠깐 보시죠. 나온 김에 32조에 한번 보시면 32조 36항을 한번 보세요. 32, 6항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즉,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차별해서 어떠한 그러한 보훈적 차원에서 차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회에서 우대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완화돼서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조 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물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해서 이것은 근로기회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 판례입니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즉, 전몰 국가를 위해서 그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이러한 당사자나 또는 그 유가족들에게 그런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아예 실질적인 평등 실현에 부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합헌이다. 물론 이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헌, 위헌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까도 얘기한 뭐 그런 차등을 둬서 10%, 5%뭐 이렇게 차등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차별, 그런 근로기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법률에서 어떤 그런 연금 부과에서 차별을 두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합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헌법재판에서 조세 감면, 뭐 형벌을 면제해 준다, 뭐 아니면 뭐 자손들이 어떤 특징을 시켜준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 라고 예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직 이러한 그 특권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뭐 그죠, 국가유공자에 가면 있고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 그래서 지금 뭐 군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상해, 어떤 목숨을 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실상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유공자들에게 많이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평등을 위배의 원칙이 위배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전 일대의 원칙, 그 당의 사람에게만 하고 이건 세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헌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평등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실현하는 이런 방법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남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성별에 의한 차별이 굉장히 그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호주 호주 제도도 폐지되고요. 또 뭐 저 종중에서 여성들도 이제는 종중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중원 재산이나 처분에 있어서 여성들도 참여하고, 또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면 그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여성의 그 미상이 이제는 현대적 의미로 많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의 이러한 실현이 됐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헌법에 종교에 의한 차별, 뭐 사회적 차별, 뭐 이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헌법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다문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종에 의한, 그게 이제 다문화된 이런 차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제 결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역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헌법에서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조항들에 있어서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지금 차별을 금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경제적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갑질 문화,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평등을, 실질적인 평등을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한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런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북한 헌법과 같이 뭐 국가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헌법에서 그러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도 이러한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 또 어떤 연령에 의한 차별, 뭐 청소년이 언제부터인지, 뭐 또 선거에 있어도 사실 연령에 의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령에 의한 차별,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해소하자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헌법 11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어떤 차별받는 거 아니냐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그러한 판례, 이런 것들은 한번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인간의 존엄성과 오늘 평등의 원칙을 봤어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어떤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고, 이러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 뭐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기본권에서 얘네들은 항상 검토돼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는 그러한 자유권적 기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이제 신체의 자유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체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뭐 형사소송법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뭐 이제 공법 입문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사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신체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또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헌법, 우리의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